세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중에 좀 과하게 드러나는, 근데 그렇게 치밀하진 않아요. 되게 어린애 같은 그런 나르시시스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정신 연령이 어리고 의식 수준이 낮단 말이죠. 거기에 딱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의식 수준이 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범죄와 연결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토라인에 서갖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들의 그 질문과는 상관없이 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죠. 근데 그게 대중들에게 죄송하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었죠. 얘는 지금 사과를 하는데 대중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떳떳해. 그러니까 지금 얘한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 수준이 5살에서 7살인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죠.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 대중들한테 사과하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잖아요. 50대라고 할게요. 50대 그 사람, 24살짜리랑 그 사람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어. 일을 저질렀는데 어리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자기 잘못인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이거를 분간을 못해요. 자기는 무조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를 구분하는 것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들이 다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잘못을 못 가려요. 사과를 받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죠. 힘이 세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대중에게 그 시선을 돌려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50대 그 남자도 뜬금없이 대중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렇게 시켰잖아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얘도 그렇잖아요. 그 피해자 3명 그 모녀한테는 자기가 막 끔찍하게 죽여놓고 너무 미안하다 이런 것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창피함도 몰라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창피한 걸 모르죠. 그러면서 대중한테 사과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르시시스트는 정신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무조건 아니고 이제 힘 있는 자에게 기대거나 힘 있는 자에게 잘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아니면 사이코패스 근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분명히 100% 나르시시스트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어린아이의 감정을, 어린아이의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지만 그래서 막 웃는 것도 억지로 웃잖아요. 눈은 안 웃고 입만 웃거나 막 이렇잖아요. 흉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흉내내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어린아이의 감정, 어린아이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 호소에 되게 풍부해요. 감정 호소를 되게 잘하고 잘 울거나 잘 웃거나 이거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알던 그 나르시시스트도 웃는 게 굉장히 순박하고 귀여웠어요.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의 그 극명한 차이점은 이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정신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감정으로 모든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극명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되게 잔혹하잖아요. 잔인하고. 근데 어린아이의 그런 정신으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잘잘못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거 쭉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범죄랑 의식 수준과 연결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게 너무 범죄가 잔혹해갖고 이 남자애가 무슨 크나큰 상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화가 나서 나보다 약한 존재니까 장난감 같은 존재를 죽인 건데 그러니까 약간 복수심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복수심으로 화가 나갖고 죽인 거겠죠. 그러니까 많이 화가 났나 봐요. 다 막 죽여버렸는데 되게 드라이해요. 느낌이. 되게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막 악마적이긴 한데 그게 막 축축한 막 그런 악마 느낌이 아니라 되게 드라이하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지금 범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의 그런 의식 수준으로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거는 이제 나르시시스트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밝다. 되게 유쾌하다. 귀엽고 좀 순박하다. 뭐랄까. 약간 유치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약간 순진한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고 약간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약간 순진하고 좀 순진무구하면서 약간 좀 순수한 것 같으면서도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똑부러지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즐거운 환경이 조성이 되면 아이들이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표정도 많고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럴 때도 막 그 아이들이 막 먹는 것을 되게 집착을 하잖아요. 그 막 자기가 더 많이 먹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가 더 많이 먹으면 열받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보면서 뭔가 멍청한 거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전응아 같진 않은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말도 되게 똑부러지게 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도 되게 정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명쾌해 보이면서도 뭔가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약간 아스퍼거 증후군 같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좀 도드라지고 이제 똑똑한 면모가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뭔가 좀 약간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약간 자폐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막 자폐증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늘 항상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근데 이 범죄자 얘도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언론 보도 반박 입장문을 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게 뭔 상관이에요. 뭐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가든 잘 나가든 뭔 상관이에요.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냥 나는 그냥 죄값 받고 그냥 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죄값 받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난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이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얘는 뭐 그런 죄책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너 죄책감도 없니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냥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말을 되게 잘하는 부류가 있거든요. 말을 굉장히 또박또박 잘해요. 아니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어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막 가서 막 집요하게 설명을 하죠. 바로잡거나. 약간 자폐죠. 그러니까 약간 강박증적인 자폐 성향이 보인단 말이죠. 얘도 그래요. 기사를 다 읽은 거야. 다 읽었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기사 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읽었다고 생각해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거를 다 읽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수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본 바로 생각해 보면 자기 기사를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언론 반박 입장문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뭐 그 택배 상자로 이제 주소를 알아낸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 예정이라며 배송 예정 문자를 캡처해서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고 이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됐으니까 별것 아닌데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주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여자랑 연인 사이가 아니라 그냥 개인 연락을 하고 둘이 술 마시거나 게임을 하는 관계였다고 그냥 아는 사이였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죠. 그게 얘네한테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뭔가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다. 사건 다음날 깨어나 우유를 마신 사실이 있지만 음식물을 먹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기사를 다 읽어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사 몇 개를 이렇게 뒤졌지만 음식물을 먹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기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기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기사를 다 읽은 거죠. 그게 좋아갖고. 정보 습득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사를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굉장히 똑똑해 보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 근데 얘네는 사소한 게 중요해요. 얘네한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도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저하고 얘하고 같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나르시시스트랑 저랑 함께 이렇게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걸 뭐하러 신경 써요. 그 사람이 뭐 어디를 갔고 뭐 어느 여행을 갔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뭐 어느 옷을 입었고 뭐 어떤 학원을 다니고 아니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뭐 아니면 뭐 결혼했고 안 했고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잡다한 거. 어디 가서 뭘 먹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 말고,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봐왔던 사람들 중에서 내 친구나 아니면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SNS에 증명사진을 올렸다. 그런 사소한 것을 다 수집하더라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지인이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니야. 뭐 자기 애인이나 아니면 뭐 자기 뭐 친구나 뭐 가족이나 뭐 친척 이거도 아니고요. 그냥 아는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상에서 뭐 게임 뭐 채팅방이 있다면 어떤 게임은 뭐 재밌어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며칠이나 몇 달 동안 이제 같이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다 수집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했겠죠. 뭐 별로 관심도 없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SNS 공간에서 잠시 만난 사람들인데 뭐하러 그런 정보를 습득합니까? 그걸 왜 수집해요? 아무튼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어떤 한 사람이야.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의 증명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어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사람은 제가 그냥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소름 끼치죠. 아니, 뭐하러 이 사람,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냐. 별별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어떠냐면 중요한 사람의 정보는 당연히 갖고 있겠죠. 뭐 애인이나 자기가 이용해야 할 대상, 같이 이렇게 즐겨야 할 대상, 같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훑고 있고 그 밖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정보도 계속 수집해요.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니, 그 모르는 사람 그 정보를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그게 뭐 도움이 되나요? 그걸 뭐하러 들여다봐요? 궁금할 수는 있는데 몇 번 그냥 보고 그냥 말죠. 눈에 띄지도 않고 말도 몇 마디 안 한 사람들의 그런 정보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막 수집해갖고 그걸 막 보고 뭔가 그런 게 막 되게 짜릿한가 봐. 너무 신기해 나는 그게.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뭔가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막 달력을 다 외워버리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노선도를 다 외워버리거나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도 자기가 원하는 게 인간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폭넓은 인간관계에 사람들하고 막 많이 어울리고 막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인간 수집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약간 자폐 증상인 것 같아요. 그게 막 이걸 해야지 막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폐 증상의 그런 암기력과 비슷하게 뭔가 자동적이고 뭐 해야 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노력이나 의지와는 다른 것 같아요. 자폐 증상 아이들이 달력을 통째로 외워버리잖아요. 그게 막 의지나 노력에 기인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인간 수집에 대해서 말할 건데 수집을 해요. 중학생 동생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도 이제 스토킹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나르시시스트가 의식수준이 되게 낮고 되게 유치하다 그랬잖아. 애기라고 했잖아. 애기 같은 그런 면이 있는데 얘 범죄자 얘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그 남자를 스토킹한 거예요. 비슷하죠, 진짜. 아주 똑같죠. 게임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경계망에 있는 남자이니까 걔를 스토킹하면서 계속 걔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닉네임을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닉네임도 막 되게 얘기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갖고 얘한테 자꾸만 접근하고 스토킹을 한 것 같은데 그 닉네임이 되게 웃겨요. 피그렛, 하이땡 뭐 이렇게 뭐
세라피나 언니야. 뭐 이렇게 완전 귀엽죠. 완전 밝고 귀여워요. 그냥 사이코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죠. 나르시시스트 그 한 5살, 7살 되는 그 연령의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서 뭔가 귀여운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밝고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뭐 아니야 그 약간 이건 좀 약간 어른스럽고 되게 밝아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그런 그 행복한 그런 웃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100% 밝은 것도 아니고 같이 놀다 보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내고 막 짜증내고 질투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밝고 즐거워하는 반면 속으로는 또 그런 이렇게 막 질투심이나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안 되는 거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무섭긴 한데 그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커서 이런 감정들이 이제 커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의 그런 자동적으로 이렇게 암기력이 뛰어난 그런 부분이라 나르시시스트들의 인간 수집 스토킹을 보면 비슷한 점이 필요 없는 것에 집중해갖고 그런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이 범죄자 얘도 아마 뉴스 기사가 우유가 아니라 뭐 콜라를 마셨다고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았다면 전 콜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짚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퍼거도 필요 없는 것에 막 목숨 걸고 막 그걸 외운단 말이죠. 이게 되게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요. 근데 그게 뭔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된단 말이죠. 이걸로 뭔가 삶을 영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자신이 살아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자동 발생적인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걸로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싶으니까 뭔가 똑부러지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건 우유입니다. 저 우유 마셨어요. 뭐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린아이니까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가해자, 피해자도 구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거죠. 그런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요.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이제 자기의 몸을 이제 케어해주는 엄마를 살인한 사건이 기억이 났는데 의식수준이 뭔가 굉장히 낮고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피해야죠. 피하거나 뭔가 자기가 대처를 해야죠. 이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 범죄자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대처하는 능력, 대처하는 방안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